자, 페이지 26쪽이야. 우리는 얘를 보는 거야. 거창해.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속도란 정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보자고 했지. 얘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였냐? 힘이었단 얘기야.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누구라고? 이게 원인이다 라고. 이 얘기가 뭘 의미하겠냐? 힘이 있어야 속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 1차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맨날 했던 말 있지. 정지 상태나 등속 운동 상태는 알짜임의 합이 얼마다? 이 정적은 뭐지? 야, 정지하려면 알짜임이 있는 거야, 없는 겨? 당연하지, 얘들아. 등속 운동을 해. 합력이 얼마란 얘기냐? 0이라는 얘기라니까. 잘 봐, 임마. 상체가 두 개밖에 없다고. 뭐인 상태가? 합력. 이 합력을 무슨 역이라고 해? 알짜 힘이라고 하잖아. 이게 0인 게 두 개밖에 없다고. 이때 얘들을 무너뜨릴 외력이 없다면, 저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얘들은, 물체는 무슨 법칙이야? 관성. 그렇지. 난 이걸 원한다는 거야. 물리는 디베이트가 안 되잖아. 자기께 안 돼. 알고 대답을 해야지 모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뭐라고 불렀다고? 이걸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걸 관성이라고 불러요. 이 상태를 깨려면 얘가 갖고 있는 관성의 이 상태를 깨려면 이거보다 큰 힘을 줘야 이게 무너지겠지. 얘가 무너진다는 건 정지한 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등속 운동하는 놈이 속도가 변하는 거지. 그때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힘과 가속도라고 부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힘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자, 지금 다 얘기했어. 정지나 등속 운동하는 애를 외력을 가하면 얘가 정지한 놈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등속 운동을 하는 속도가 늘거나 줄겠지. 그렇다면 그 힘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냐 이거야. 그걸 밝힌 사람이 누구야? 뉴턴이지. 몇 법칙에서? 3법칙에서. 그거 뭐라 불렀어? 작용과 반작용.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를 보지 마. 이 통합과학 시간에 했어야 되는 얘기들이야. 자, 작용과 반작용은 내가 딱 두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힘은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쌍림으로 작용한다 했고, 작용점은 서로 다른 것이며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돼.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정의했냐? A가 B를 민다. 어디에 작용점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때리면 누가 아파? 저요. 그렇지, 그게 작용점이라고. A가 B를 밀면 어디에 작용점이 있겠어? B. 그렇지. 그럼 반작용은 B가 A를 민다. 간단한 거야. A가 B를 밀면 누가? B가 A를 민다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누가?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고. 책이 책상면을 누르면 책상면이 책을 받친다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걸 뉴턴이 만들어서 3법칙으로 적용시킨 거야.
그러니까 1법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저렇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고, 2법칙은 거기에 외력을 더 큰 외력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속도의 변화, 가속도는 외력 힘에 비례하다는 그런 이론이야. 그리고 그 정작 그 힘을 어떻게 나왔느냐? 힘을 가하는 순간 A가 B에 힘을 가하면 B도 A에 힘을 가한다는 것이 작용반작용이라. 이해했어? 다시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거야. 맞지? 속도가 변하면 뭐가 존재한다 거기에?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 더 깊게 알아야 될 게 있어.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게 뭘 의미하냐? 속도가 늘어난다. 이런 개 잡소리를 칭얼대면 끝난다.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늘어나는 거. 1초당 속도 변화량이 늘어나는 거.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거. 자아도취에 빠진 이론이다. 얘들아,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힘은 뭐냐? 방향이. 가속도가 플러스면 힘은 플러스라. 누가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정했는가? 누가 그랬는가? 철퇴를. 그참, 그게 언제적 드라마냐? 신돈 나오고 막. 신돈이 아니지, 걔가 궁예지. 유튜브에 짤로 많이 뜨잖아. 누가 기침을 하는가? 얘들아,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방향적인 거야. 플러스가 북쪽이면 북쪽으로 속도가 이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고, 일정하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반대 방향인 거지. 늘어나서 플러스고 감소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걸 잘 봐봐. 물리법칙이라는 게 어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거야. 기준이 누구냐고. 물체. 알았어? 물체가 정지해 있고 물체가 등속운동 하는데 가속도가 플러스,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그 물체 운동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봐. 나는 가속도를 이쪽으로 플러스를 줬어. 여기가 가속도 플러스야. 근데 물체는 이렇게 움직여. 속도가 뭐야 그럼? 마이너스지. 그런데 플러스의 가속도를 가했어. 힘을 이쪽으로 가했다고 이 속도 어떻게 될까? 줄어요. 알아 뭐라? 물체 운동이 기준이라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뭐냐? 속도 방향이야. 근데 이 속도 방향이라는 말 웃겨. 속도가 플러스면 물체 운동 방향이 플러스구나 하고 해석하는 거고. 알았어? 속도가 마이너스면 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구나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고 속도의 크기는 뒤에 붙은 뭐가 그걸 대표한다? 숫자. 그래서 플러스 7과 마이너스 18 누가 크냐 그러면 마이너스 18이 큰 거라고. 왜? 7과 18만 해석해야 되니까. 크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내가 지금 가속도의 방향 그냥 이렇게 칠게. 가한 힘의 방향, 이거는 누구의 방향과 같다는 거야? 가속도 방향과 같을 수밖에 없죠. 왜? 인과니까. 그래서 봐. 얘가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면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애들이 오류가 났어도 이거 맞춘다고 애들이. 그런데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계속 플러스야. 반대라고. 물체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도가 늘겠어 줄겠어? 감소한다니까. 자, 다시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도 마이너스야. 어떻게 될까? 속도 증가야 이거. 그러니까 마냥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속도가 감소한다는 생각은 버리란 말이야. 항상 속도가 는다?
준다를 확인할 때는 뭘 봐라? 물체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했을 때 속도가 증가 감소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내가 플러스면 속도 감소죠.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해석 못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등가속도 운동 그 그래프 해석에서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서 뻑이 나는 거죠. 뻑. 외장하듯 뻑. 작년에 뻑. 선생님 고생 좀 많이 했죠. 복구가 안 돼갖고. 그때 생각 맞질 않아. 4년을 모아온 자료가 다 날아가. 계속 수업 시간마다 내가 주저주저 했을 텐데. 그 뽕 나와 죽겠다고 자료 만들어 뒤지게. 얘들아, 우리에게 운동 기술의 세로축은 벡터야. 그럼 뭐뭐가 존재한다. 이게 존재하겠지. 맞아? 잘 봐. 가로축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 시간이야. 자, 내가 얘를 이렇게 놨어. 얘 직선 기울기 단위만 얘기해봐. 어차피 직선 기울기야. 이걸 기준으로 봐 그냥. 얘 단위 뭐니? 얘 단위 뭐니? 이거 간지나게 써봐. 뭐야? 미터 퍼? 그렇지. 이거 누구 단위야? 가속도요. 맞아.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는 가속도 얘들아. 이해 갔니? 그런데 이 기울기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여러분, 이거 기울기 변해 안 변해? 이게 좀 중요하다. 직선 기울기 이거 일정하다고 하는 거야. 맞니? 네. 그러면 보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기울기. 마이너스. 오케이. 범주를 잡아 얘들아. 이렇게 두 구간 나눠보자. 가속도는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맞지? 직선 기울기니까. 네. 그럼 속도는 어떨까요? 이 구간은 속도가 다 뭐니? 플러스. 네.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 해당되잖아. 마이너스. 그지? 요거.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 감소. 그래, 그거라고. 속도가 감소한다. 일정하게 감소. 그런데 이거 이후에는 어떠니? 증가. 숫자가 커진다고 해야 돼.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는 봐라. 운동 방향 언제 바뀌었어? 그럼 여기가 바뀌었다고. 운동 방향. 여기가. 응? 무슨 말이냐? 요 면적이 변이잖아, 변이. 알아? 이렇게 등가속에서는 이 면적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평균을 잰 다음에 곱하기 시간 하면 돼, 저거. 금방. 다시 말하면 요 속도 더하기 요 속도 이거 0이잖아.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라고 얘들은 등가속에서 무조건. 알겠니?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플러스 변이가 나올 거야. 뭐야? 간거리 플러스 방향으로. 그럼 여기는 무슨 변이가 나올까? 마이너스 변이가 나왔겠지? 그럼 뭐야? 돌아온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운동방향이 바뀐 시점이 되는 건데 힘은 안 바뀌었다고. 이해 갔어? 힘은 안 바뀌었다고. 이런 오류가 안 잡히면 어떤 이론이 들어도 안 들어와. 니네 그 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야. 가속도라는 게 시간당 속도 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속도 플러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방향이라는 거야. 방향. 근데 이 방향을 어디다 대입하냐고. 물체 운동 방향에 대입하라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도 주는 거 맞아. 근데 물체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면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도 일치하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난다는 거지. 알았니?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마냥 속도가 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물리학을 하지 말라고. 논리적이게 해석해야지.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인데 지금과 같이 저렇게 마이너스 가속도를 갖는 상태에서 플러스 속도의 첫 출발지를 갖고 출발하는 물체는 점점 줄다가 돌아오면서 빨라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면 된다. 이 장의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그림 봐봐. 뭐야 이거 스쿠터 타고 뭐 이거 킥보드 뭐야 이거 그거 타고 가는 애가 알았니? 운동 방향은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 위에 빨간 화살표 가속도가 얘랑 같으면 공교롭게도 같으면 속도가 느는 건데 다르면 속도가 줄거든. 근데 말이야 거기엔 함정이 있단 말이야. 왼쪽 그림은 운동 방향 플러스에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니들이 이해를 잘해.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면 줄고 플러스면 느는 줄 알아요. 만약에 그 스쿠터 타는 애를 반대로 그려봐. 반대로 그리면 왼쪽이 속도가 감소하고 오른쪽이 속도가 늘게 될걸? 이해가냐? 운동 방향 기준으로 본 거라는 거야. 이것만 단순하게 본 게 아니라. 이해 갔어요? 매우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관성법칙입니다. 자, 뭔가 새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 왼쪽 칠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성법칙이란 합력이 얼마일 때? 합력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렇죠. 0일 때. 그 0인 상태가 두 개밖에 없다고 여러분. 정지와 뭐요? 등소운동이라고요. 야, 합력이 0이라는 건 결론 뭐가 0이냐? 힘이 0이라는 건 결론 뭐가 0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자는 거야. 가속도는 뭔데? 속도 변하지? 없다고. 야, 정지한 애가 속도 변화 없으면 그냥 정지 아니야? 계속? 근데 등속 운동하는 애가 속도 변화 없으면 그냥 등속 운동 아니야? 그런 식인 거야. 그런 애들 우리가 관성법칙이라고 얘기해. 근데 말이다 얘들아, 좀 예민한 얘기인데 이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 해석이라는 건 계산력이 딸려서 너희들이 여기 앉아있어서 수업 듣는 거 아니야. 명심해. 쌤 수학 못하는데요. 수학 못하는 거랑 계산 못하는 건 다른 건 알고 있지. 야, 수학 못해서 인문학부 간 애들도 슈퍼마켓 가서 잔돈 잘 거실러 와. 우리가 계산은 그게 아니잖아. 수학적인 논리적 사고를 몰라갖고 그게 아니라 니들 엄밀히 말해서 어딘가 구멍이 난 거야, 니들. 그걸 찾는 놈은 짱이고, 막 수직 상승하는 거 점수가. 못 찾은 애들이 계속 수학 불만만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여기다 니들한테 공식적인 해석보다는 상황 설명을 계속 해주는 이유는 아, 저게 저런 뜻이구나라는 걸 아는 친구의 계산하고 모르고 계산하는 거 틀리다니까. 쌤 이건 잘 푸는데 전 이건 못 풀어요. 그거 뭐의 탓일까? 개념이 잘못된 거라고. 공교롭게 니들이 생각하는 문제랑 이 출제자가 만드는 문제랑 일치하면 맞추는데 이 사람이 살짝 틀리면 그냥 틀리는겨. 왜 틀린지도 모르게. 나는 평소대로 계산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다. 봐라. 관성법칙이라는 게 정기나 등속 운동에서 나타나는 건데 갈릴레이가 뭐라겠냐면 바로 얘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 알았어? 사람들은 대부분 달리던 물체가 쓰는 건 힘이 빠져서 쓴 거다라고 얘기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았어? 하지만 갈릴레이 이론에 무슨 이론? 빗면사고 실험을 보게 되면 그때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생각해보자. 요 높이 H만큼에서 마찰이 없는 빗면을 통해 굴러온 구슬은 이 바닥에 도달하면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겠냐?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라고 이해하냐? 근데 얘가 이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마찬가지로 똑같은 높이까지 이물체가 올라갈 거다라는 게 그때 사람들의 이론이라고. 맞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야. 이 이물체와 속도가 어떻게 되냐? 속도가 같아야 되지 않겠냐? 높이가 똑같으니까, 운동연리가 같으니까. 저런 물체가 쓰려면 과연 힘이, 야, 등속 운동하는 애잖아. 어? 속도가 안 변한대잖아. 가속도 얼마라고? 0이 되잖아. 그건 힘이 0인 거다. 근데 제가 쓴다? 오히려 가속도가 저 방향에 반대로 작용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쓰는 거지. 그래서 저런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그대로의 뭐를? 운동량을 갖고 그냥 간다.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 오, 그러네. 운동량이라 했네. 통합과학 시에는 운동량 배웠지. 질량 곱하기 속도. 그게 관성량이야, 이놈들아. 등속 운동 안 되잖아. 여기서 착각한다, 얘들아. 봐라. 실제로 말이다. 외부에서 힘이 없다면 질량 2kg를 가진 물체는 2m/s로 계속 달린다. 그럼 운동량은 4kg/m/s지. 맞잖아. MV잖아. 근데 4kg짜리가 2m/s로 달리면 몇 kg/m/s? 8kg/m/s가 되는 거 아니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얘들의 관성량이 커지는 거라고. 관성량이 커지면 알아서 얘를 멈출 때 힘이 많이 들겠지. 얘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이해가냐? 그런데 관성력은 다른 거야, 얘들아. 관성력은 뭐냐면 가속도가 있을 때 생겨.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랬지. 붕 하고 출발하면 니들 몸 어디로 제껴져? 뒤로 제껴지지. 이게 관성력이야. 근데 이거 끼익 쓰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쏠리지. 그게 관성력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등속 운동을 하면 관성력이 있겠냐 없겠냐? 없죠. 외력이 없는데.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잘 들어봐. 아까 얘기했잖아. 4kg짜리가 2m/s로 달리고 2kg짜리가 2m/s로 달리면 운동량이 4kg짜리가 큰 거 아니야. 관성력이 크다. 헛소리라고 했어요. 속도가 변해야 나타나는 게 관성력이야. 그건 관성력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관성력 크네. 이거야. 관성력은 외력이 작용할 때 생기는 거야. 그때만 나타나는 힘이야. 알겠니? 착각하지 말라고.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지금 관성법칙이 전기나 등속운동을 우리가 관성이라 부르는데 사람들은 여기에다 구분을 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에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뭐? 첫 번째. 만약에 말을 타가지고 출발했는데 기수가 떨어졌어. 무슨 관성? 그걸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이미 말을 타는 순간 말과 기수는 같은 운동계인 거야. 그런데 같은 운동계인데 기수가 주모자인 이 말에 허리를 감았다든가 기수를 꽉 잡고 있었던가 그럼 같이 갈 거야. 근데 손을 놓고 기수의 엉덩이와 말의 마찰력이 충분치 않으면 넘어가는 거야, 뒤로. 알았어? 니네 자동차 탈 때 몸에 보이면 운동계랑 같이 움직이려고. 내가 튕겨나가는 걸 막으려고. 이해가니? 안전벨트가 그 이유야. 알았어? 자, 그렇다면 만약에 차가 붕 달리다가 쓰면 승객들은 어디로 관성력을 받는다? 앞으로 받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끼익 하고 있으면 앞으로 다 쏠리잖아. 왜? 가속도는 뒷방향이야. 다시 봐. 니들하고 자동차가 앞으로 막 이쪽으로 달리고 있다. 근데 속도가 줄려면 힘은 이쪽으로 받아줘야 되겠지. 이해하니? 외력, 알짜인 방향에 반대로 관성력이 생겨, 항상. 붕 하면 어때? 뒤로. 끼익 하면
반대 앞으로. 그게 이거거든. 여기 잘 봐봐 얘들아. 이걸 엘리베이터라고 보자. 니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얘들아. 이 관성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냐? 출발이야. 얘는 뭐냐? 등속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정지야. 방은 뭐냐? 자, 출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여기 있다. 사람. 누굴 그릴까? 여자애를. 다리 없은 게 찍히면 죽겠다. 여기 저울이야, 저울. 그럼 이 저울에는 이미 누가 있냐? 몸무게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몸무게. 맞지? 뭐, 그냥 몸무게 썼지만 중력 아니겠냐, 중력? 여기 있겠지. 그런데, 출발하고 가속도가 저렇단 말이야. 그럼 관성력 어디로 작용할까? 이게 관성력이라고. 반대로. 외력의 반대로. 이해 갔어? 그러면 저울의 눈금이 크게 나타난다. 이해 갔어? 그런데 등속이라는 건 얘가 0인 거거든? 그럼 여기에 탄, 이렇게 보면 여학생, 머리가 긴 여학생이 여기에, 알았어? 이거 외에는, 몸무게 외에는 관성이 없다고, 몸무게 외에는. 그러니까 뭐야? 정상적인 자기 몸무게가 나오는 거야. 매력도 1 떨어졌어. 알겠어?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얘가 이제 쓸 거야. 여학생이 있는데 몸무게는 계속 아래로 작용을 하거든. 중력은, 몸무게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문제는 얘가 쓰려면 가속도가 이렇게 작용해야 돼. 왜? 잘 봐. 얘들은 운동이 다 위로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거든. 이해 갔냐? 이렇게 되면 관성력은 어디로 작용할까? 반대니까. 그래서 몸무게가 적게 나오는 거지. 이거 이해 갔어? 저 스몰 F는 가짜라니까. 반드시 외력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힘 아니야. 그지? 진짜 힘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계산이 되어지려면. 저 때만 잠깐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라고. 알았어? 자, 그렇다면 말이야. 우리가 관성법칙으로 이렇게 말할 때, 좀 하나, 웃긴 내용 하나 보자. 야, 너희들이 버스에 탔어. 버스에 탔다고. 자, 이 어린이가 풍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해님 풍선을 이렇게 들고 있어. 야, 즐거워. 엄마 옆에 있고. 너무 즐거워. 잘 들어. 여기 손잡이 있어. 버스니까. 끼익 쓰면 니네 보면 어떻게 쏠려? 앞으로 쏠리지. 손잡이. 앞으로 쏠리지. 매달리는 손잡이도 앞으로 쏠리지. 당연히. 이 풍선 어떻게 될까? 뒤로. 왜 그럴까?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체만 설명을 했지. 이 버스 안에는 뭐가 존재해? 공기라는 게 있어. 공기. 이 공기들이 끼익 쓰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보이지 않게 밀려. 이 앞에 밀도가 커진다고. 그러면 밀도가 작은 헬륨 풍선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해보면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갈 거야. 알았냐? 재미있는 물리학책 뭐 이러면 니는 찾아보면 있어. 그런 내용들이.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건 물질로 잘 보지 않았으니까 알겠을까? 또 0.01 떨어졌네. 알겠냐? 그래서 관성을 이렇게 얘기하곤 해. 어떤 물체, 기준이 된 물체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정기관성이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걸 운동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실예로, 자, 이불에 묻은 먼지를 털려고 막대로 땅 치면 이불은 밀려났는데 먼지는 제자리에 있잖아. 이런 걸 정지관성이라고 그래. 컵 위에다가 종이를 넣고 동전을 놓은 다음에 종이를 싹 뺐어.
원래 종이와 동전은 같은 운동계였잖아. 그지? 근데 너무나 종이가 빨리 앞으로 가면서 마찰이 없으니까 동전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컵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정지완성. 멈춰있던 버스에 탄 승객들이 붕어고 출발할 때 몸이 뒤로 넘어가는 거 무슨 관성? 정지완성. 근데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쓴다거나 달리던 말이 갑자기 섰다거나 막 걸어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거나 무슨 관성? 운동관성이 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게 끝이야. 알겠어요? 자, 관성 알짜미 합이 얼마다? 0이다.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운동량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관성량이다.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량이다. 그러면 운동량이 크면 관성력도 크면 아니야. 관성력은 가속도가 나타날 때 생기는 힘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2법칙. 힘과 가속도를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 설명을 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 생명과학의 탐구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 선배들, 2000년도에 이제 어떤 선배들, 그 사람들은 이걸 꼭 배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얘들아, 어떤 걸 설명할 때는 있잖아. 결론이 뭐냐야. 우리는 잘 봐요. 이 결론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불러. 종속 변이입니다. 알았어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독립 변이라고 부릅니다. 결론 값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을 말해요. 독립변인. 자, 이때 이 중에 그러니까 변형이 가능한 값, 우리가 변형을 주는 값,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해서 실험값이라고 하죠. 세게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변형하는 값을 조작변이라고 합니다.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이 변인값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독립변인은 뭐가 돼야 돼요? 통제를 시켜야 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값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냐? 이거를 변인 통제 값이라고 해요. 자, 쉽게 말해볼게, 쉽게. 준서라는 애가 있어. 민영이 착하니까. 자, 준서라는 애. 미안해. 준서가 비행소년. 알았냐? 비행소년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뭐 땡가땡가 놀고 싶은데 10,000원이 필요해. 뭐가 생긴 거냐? 문제 인식에 접한 거야. 얘는 또 과학적인 사고라는 친구라, 이거 10,000원 어떻게 구하지? 했더니 범을 해서 민선이 걸어오는 거야. 만경 끼고 이렇게 책을 범생처럼. 야, 쟤한테 어떻게 하면 10,000원을 뺐지? 라고 탐구를 시작한 거지. 자, 뺏을 수 있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을 찰지게 하면 주는 애 있어요. 가슴이 떨려서. 인상이 뒤로 오면 주는 애가 있어요. 무서워서. 폭력을 가하면 주는 애가 있고요. 흉기를 휘둘면 주는 애가 이제 점점 격화되네요. 이 많은 변이 중에 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도물고 싶어서.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을 세웁니다. 욕을 찰지게 하면 민성이는 돈을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알겠습니까? 자, 실험을 합니다. 욕이 잘 들리게 조용한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또 착한 애들은 부르면 막 뛰어와요. 뭐 재미난 일이 있나. 친구였으니까 옵니다. 욕을 살벌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라도, 경상도, 다양한
하다못해 이북말로도 막 영어로도 해봤어요. 안 주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갔어. 실패했죠. 다른 변이를 이제 조작으로 잡는 거지. 이번엔 인상을 조작으로 잡았어요. 인상을 쓰면 얘는 돈을 줄 것이다. 불러다 봅니다. 조심할 거예요. 인상만 써야 돼요. 욕을 하면 안 돼요. 주먹 쓰면 안 돼요. 주먹에 손 넣고. 손도끼 이런 거 되게 숨겨야 돼요. 인상. 그래서 내가 또 웃고 가요. 아, 열이 받았어요. 폭력을 써야겠다. 부릅니다. 부자마자 네 킥을 퍽! 10,000원. 그랬더니가 주대요. 아, 민정이는 네 킥을 한 방 넣으면 무조건 10,000원을 준다. 이 이론은 뭡니까? 네가 아니더라도 치와가 가다 네게 툭 치면 얘가 10,000원을 주는 거 치와한테. 말이 됩니까 이게? 분명히 실험은 잘했는데 뭐가 빠진 거냐면 대조군이 빠진 거예요. 대조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 야, 욕을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그냥 달라고 해봐야 돼. 그냥 줄 수도 있는 실험에 괜히 욕하고 뭐 해가지고 받으면 아, 그것 때문에 준 줄 알고 착각이 될 수 있죠. 대조군이 필요한데 이건 여러분 홍보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형외과 가보세요. 비포, 애프터. 대조군이에요. 대조군. 또 어디 그거 많아요. 짐, 헬스클럽. 비포, 애프터. 같은 사람인가 싶은. 그래 나와요. 그러면 막 다니고 싶죠. 다이어트 식품 보세요. 비포, 애프터. 그래.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대조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정확한 실험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냥 이미 대조군에 대한 얘기들은 적고 실질적인 조작 변이 값으로 출발할 거야. 자, 결론 값으로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종속값인 거야. 그럼 독립 변인 값은 누구냐? 질량과 힘이에요. 질량과 힘. 그럼 이제 하나를 조작으로 잡으면 하나는 뭐가 되고? 통제가 되고, 그죠? 그 다음 하나를 조작으로 잡으면 나머지 하나도 통제가 되겠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잘 봅니다. 실험을 2개 합니다. 어쨌든 실험 1이든 실험 2든 결론은 뭐예요? 가속도죠? 결론은 가속도예요. 내가 네 쌍꺼풀을 계속 봐야 되겠냐? 이게 부담스럽게. 잘 보세요. 조작을 뭘로 잡을 거냐면 얘를 잡을 거야. 이게 뭐야? 힘이죠? 그럼 통제는 뭐가 될까요? 질량이 되는 거예요. 질량 M. 자, 종속은 누구예요 그럼? 가속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찾았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프가 2개가 나온 거야. 이렇게. 여러분 기울기 가속도라고 아까 배웠죠. 이 실험을 A, B라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실험이 뭐냐? 질량은 A하고 B가 같았다. 근데 힘은 A가 B보다 셌다. 그랬더니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들의 결론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와 비례하구나 라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그럼 2번째입니다. 2번째. 이제 실험 2를 보게 된 거죠. 실험 2. 자, 이때는 조작을 질량을 선택하고 당연히 힘은 통제가 돼야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종속으로 누굴 본 거예요? 역시 가속도를 본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 이렇게 실험. 시간당 속도를 가지고 변화를 보니 A하고
B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힘은 A하고 B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A하고 동일한 힘을 줬고 질량을 A보다는 B가 크게 놓았더니 가속도가 질량이 작은 A가 더 컸다 이런 얘기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들의 결론은 뭐냐? 이것들의 결론은 뭐냐? 아,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구나. 이걸로요, 결론.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힘과 질량과 가속도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뉴턴이죠, 단위가. 이것은 얘는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얘가 미터 포 세크 제곱이 된 건데 여기서 하나 더요. 이 힘이 수직 공간상으로 가잖아. 다시 말해 중력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속도는 뭘로 간다? 이걸로 가는 거야. G. G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G가.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중력이라는 거. 우리가 중력을 구하는데 중력도 F잖아요. F는 MA인데 이 A가 무조건 누구다? G더라 이거야. 그래서 mg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G로 똑같으니까. 떨어지는 물체. F는 MA인데. 응? 알았습니까? 여기에 하나만 더 접근합시다. 여러분 가속도도 벡터잖아요. 그쵸? 저 F는 MA를 봤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삼각 함수를 설명하면서 각도가 커질수록 큰 값까지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90도. (1입니다) 코사인 0도. 1 고라니가 돼가지고. 얘들아, 너네가 사인과 코사인을 한 번이라도 작도해 본 적이 있니? 잘 봐라. 참 내가 분명히 돌림에 설명했는데, 야, 이 흰색 선을 수직 성분으로 분해해봐. 얼마냐, 수직으로? 0이야. 근데, 자, 얘를 시계바늘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수직으로 가면 이거 되겠지, 이렇게. 이해가냐? 얘랑 똑같잖아. 그럼 얘가 이쯤 온다고 생각해봐야 되라, 이쯤. 이걸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분해해 보라고. 그럼 뭐가 성립하냐?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얘를 그대로 내리잖아? 90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 가로 성분은 얘가 되는 거야. 흰색보다 짧아, 길어? 짧잖아. 이게 수평 분해야. 그런데 저 각도가 어떨수록 노란색이 길어질까? 각도가. 맞았어. 작아지면 이게 되는 거야, 흰색 선이. 각도가 커지면 무조건 줄기 시작하는 거야. 그 90도 되면 얼마야, 노란색? 흰색이 90도 되면 0이 되는 거라고. 이게 코사인 값이라고, 이 사람들아. 그런데 수직값. 우리가 수직값은 요거잖아. 요 값이 수직값이야. 여기 수직값. 이거랑 똑같잖아. 옆에 있는 애랑. 이거 몇 도가 되면 최대가 될까? 90도가 되면 빨간색은 흰색이 된다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 빨간색은 무슨 세타고
얘를 F로 놓을 때 F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얘는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스님이 설명을 했었어. 이건 안다 라고 생각하고 빗면을 볼 거야. 빗면. 자, 빗면을 한번 보자. 빗면. 이 지면이고 요 각을 세타로 놓고 여기에 물체로 두는 거. 물체 하나 딱 놓게 얘들아. 이 물체의 중력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될 거야. 중력은 mg. 지면의 수직으로. 맞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요 각, 요 보이죠? 요 각 세타야. 요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꼴이야. 그렇다면 말이다, 이 세타에 대해서 이 값은 사인이겠냐 코사인이겠냐? 이 값은 사인이지 당연히. 왜? 세타를 마주보는 이변이잖아. 알겠어? 저 세타가 그래서 mg에 뭘 곱한 값이야 이건? 사인을 곱한 값이다. 그 다음 봐라. 여기에 이렇게 눌리는 이 값. 이 값과 이 값은 억각 아니겠냐? 억각? 그지? 저거는 mg 뭐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받치는 이걸 수직항력이라 해. 이게 수직항력이거든? 얘랑 같아야 되잖아. 이 수직항력인 n. 수직? 이 값은 이게 된다. 똑같은 값이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저 빨간색이야. 이제 내 말을 들어봐봐. mg를 각도를 세웠을 때 몇 도가 되면 mg는 최대값일까? 니네 수직으로 떨어질 때는 그냥 중력가스도 쥐었지, 맞지? 근데 얘가 이렇게 빗면처럼 이렇게 눕게 되면 물체의 무게는 커진다, 작아진다, 그대로다. 작아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 똑같은 질량의 볼링공을 1m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랑, 알았어? 빗면으로 굴린 거랑 이해가냐? 아니, 야, 들고 올라가 봐. 빗면이 경사가 어떨수록 물체를 밀고 올라가기 편해? 경사가 작을수록. 대신 여러분들은 그걸 알 거야. 경사가 작으면 같은 높이를 올리는데 봐 세타 1, 세타 2, 세타 3 어디가 힘이 제일 적게 든다? 세타 3가 제일 적게 들어. 하면 이동 경로는 어떠니? 길지? 그래서 한 일이 똑같아.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알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라고. 다시 말해서 이 각 세타만 알면, 요 면과 이루는 요 각 세타만 알면 무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있는 물체는 일로 떨어지는 힘이 얘 mg에다가 뭐라고? 사인 세타 3라고. 요 면에 있는 애는 얘는 사인 세타 2고 얘는 사인 세타 1인데 니네 결론,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건 사인 90도라고. 그냥 G 사인 90도. 그냥 G잖아. 이해 갔어? 그래서 얘들아,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여기에 고정도를 연결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어. 누구 질량이 더 커야 되냐? 얘가 정지 상태. 정지 또는 등속운동 상태면 누구 질량이 더 커야 될 것 같아? 그래, 얘 질량이 커야. 지금 봐봐.
각도는 얘가 크잖아. 얘가 왼쪽이. 가속도는 얘가 더 크다고. 가속도가 A가 크다면 질량은 B가 커야만이 MA가 똑같을 거 아니야. 평형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된다고 너희들한텐. 알았니? F는 MA까지 했어 지금. 알았어? 페이지 29쪽에 맨 밑에를 봐봐. 29쪽에 맨 밑에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한 그림이거든. 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힘을 수평 성분, 수직 성분만 다뤘단 말이야. 수평 성분일 때 수직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수직은 어차피 중력과 면이 받치는 수직 항력값이 합이 0이라 계산을 안 한 것뿐이야. 이해가니? 다시 말하면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내려오는 그 관계에서는 수평은 안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우리가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해야도 통과 시간에 배우잖아. 그 물체는 어차피 떨어지잖아. 그걸 수직과 수평으로 본다면 수평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는 거야, 수평은. 근데 수직은 어때? 힘이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 두 개를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서 이동거리와 그 수직 낙하거리를 계산했었어요, 그때. 이렇게요. 비스듬한 어떤 물체들은 수직과 수평으로 분해를 해서 계산하면 편하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같이 수평, 수직성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빗면에서는 수평과 수직을 모두 다뤄주는 거죠. 아셨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것도 여러분 봐봐요.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하는 이 힘은 안 다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힘은 면에 대해서 수평힘만 다뤄주는데 이 수평의 힘은 이 공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봐봐요. 얘들 F는 뭐라고 그래? MA인데 요 M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G 사인 세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결국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예요. 각도가 어떠면 크면 가속도도 커서 외력도 크다고요. 똑같은 질량이면. 알겠습니까? 그걸 한 겁니다. 자, 계산은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쉬운 숫자를 체크할 테니까 개념만 잘 본다. 자, 운동계라는 건 두 물체 이상이 같은 속력을 갖고 움직이는 걸 말해. 내가 뭐가 같다고 했지 지금? 속력. 그지? 크기가 같다고. 속도가 아니라 속력. 알겠니? 자, 운동계에 조건이 있어. 문제를 푸는데 조건. 모든 마찰은 무시할 거야. 모든 마찰은 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과 스토 G는 10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먼저 A라는 물체를 놓겠습니다. 앞으로 A는 2kg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10N은 힘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써준 거죠. 진짜 힘이라면 작용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A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이게 진짜 힘이에요. 자, 이것을 말로 해봅시다. 누군가 A를 민 거죠. 반작용은. A가 누군가를 민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은 어딘가에 있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운동계는 작용을 주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힘은 노란색 힘 하나라고요. 자, F가 MA로 구해집니다. 얘가 몇 뉴턴이었어요 지금? 10뉴턴. 질량은 몇 킬로? 2kg. 그래서 가속도 얼마 나와요? 5m/s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얘는 얼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A가 몇 킬로? 2킬로. 그 뒤에 B를 넣을 거야. B는 3킬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저 10N은 누구를 민 거다? 1번 A, 2번 B, 3번 A, B. 물리는 논리적 학문이라고 했죠? 규칙이 정해지면 안 변한다는 거죠. 위에서 누구 밀었어요? A 밀었죠? 밑에도 A 민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라고요. 10N. 자, 이제 F는 MA로. F 이꼴 MA니까 외력은 16N이 맞는데, 자, 운동의 전체 질량 몇 킬로예요? 5kg이에요. 그럼 A 얼마입니까?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운동계란. 속력 크기도 동일하지만 가속도 크기도 동일해요. 같이 붙어가니까. 기관차가 100의 속도로 달리는데 객실차가 뭐 20으로 달리는 이런 말이 됩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운동계는. 그래서 보세요. A도 2m/s 제곱이고 B도 2m/s 제곱입니다. 고로 A의 RCM 얼마 나올까요? 2kg 곱하기 얼마? 2m/s 제곱. 자, B RCM 얼마 나올까요? F는 M이에요, 무조건. 3kg 곱하기 얼마? 2m/s 해서 얘는 RCM이 두 RCM 합은 10N으로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작용 반작용을 찾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얘 RCM 얼마였어요? 10이었어요. 그런데 얘 RCM 얼마입니까? 3입니다. 작아졌죠? 이해가요? 작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작아졌을까요? 뒤에 있는 B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해가냐? B가 없었는데 10이었거든? B 있으니까 4로 줄었어. 이 A에 외력 10이 있단 말이야. 반대로 얼마 있어야 4 나올까? 반대로 얼마? 6이 있어야 4가 되잖아, 합력이. 맞아? 저거 B 때문에 생긴 거잖아. 누가? B가 누구를? A를 민. 이해가냐? B가 A를 6으로 밀었기 때문에 합이 4 나온 거라고. 저 반작용이 뭘까? B가 A를 6N으로 밀면 반작용은 A가 B를 6으로 밀겠지? 여기야. A가 B를 6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RCM이 몇 개 있어? 이 노란색은 얘 거야. 빨간색 하나밖에 없지. 얼마? 6. 끝났어. 이해갔니? 자, 이제 요거를 해석해봐. A 몇 킬로? B 몇 킬로? 이번에는 여기서 밀었다, 얘들아. 거두절미하고. 제 가속도 얼마 뜨냐? 2 뜨겠지? B RCM 얼마 뜨겠냐? 그래, 6 뜬다고. 얘는 너는 요것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누굴 민 거야? B 3kg를 10N으로 민 거 아니야? 근데 합력이 얼마래? 6N이야. 그럼 반대로 얼마 있겠어?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힘이야? 그래서 이건 누가? A가 B를 미는 힘이야. 그럼 B가 A를 얼마로 미겠어? 4. 6이면 이 4가 나오잖아. 그래서 B가 A를 밀면 4. 그럼 여기는 이해가? 출제자는 여기 있으면 얘 물어보고 여기 있으면 얘 물어봐. 알았어?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게 작용반작용이야. 저 물체에서 외력의 위치에 따라 작용반작용이 바뀌어. 알았어요? 요거 A 몇 킬로?
B 몇 킬로? 자, 이번에는 요게 실이거든. 이 실로 이게 당겼어. 가속도 얼마냐? 2. 여지껏 다 2였잖아. RGM 얼마겠냐? 4. 얘는 6. 자, 이거는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누굴 당긴 거야, 얘는? B를 얼마로? 10으로 당겼는데 6이 나왔어. 반대로 얼마로 당겨야 되겠어? 4로 당겨야 되겠지. 자, 이 힘은 정확히 말하면 실이 B를 당긴 힘이야. 이해하냐? 그 실을 A가, 다시 봐. 실이 B를 당겼어. 근데 그 실을 A가 실을 당겨. 결국 이 힘은 A가 B를 당긴 힘과 같다. 알겠냐? A가 있어서 생긴 힘이니까. 응? A가 B를 4로 당겼다면 B는 A를 얼마로 당긴다? 똑같이 4로 당긴다. 그래서 A의 알짜임, 여기에 존재하는 알짜임은 얼마다? 4다. 그러니까 자, A, B 관계는 알았어. 결국 얘가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작용반적 힘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또 이게 텐션이거든. 이게 뭐라고? 실의 장력이야. 저 실에 얼마의 힘이 걸립니까? 그러면 이게 걸리는 거야. 4가. 더하지 마. 여기도 4, 여기도 4, 8. 일단 끝나. 작용반작용은 더할 수 없는 거야. 알겠냐? 당장 생각해봐. 야, 내가 이 실을 이렇게 세로로 들어봐. 세로로 들으면 요 실은 얘의 무게를 버티겠지. 이 들고 있으면 이 실은 이 두 개의 무게를 버틸 거 아니야. 알겠냐? 그럼 이 실이 좀 더 적은 힘이 걸리겠지. 누가 걸렸어? 얘가 걸렸지. 이렇게. 이해 갔어? 자, 반대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야, A쪽에서 10N 당기면 R점 여전히 4, 6이지. 그런데 이쪽으로 10N이 있는데 R점 합이 4야. 그럼 반대로 얼마 있어야 돼? 6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외력이 바뀌면 R자임이 바뀌어. 응? 이 문제 한번 볼래? 자, 여기서 14N의 힘을 밀면 저 힘은 누굴 민 거냐? 그 A를 밀었다니까? 저 가속도 2 떨어지지. 그럼 A R자임 얼마야? 2N이지. 얘는 R자임이 2N 나온다고. 왜?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이것만 구하면 A와 B 사이의 작용반작용 힘을 구한다고. 우측으로 얼마 있어? 반대로 얼마 있어? 2야. 그래, 이건 누가 누구를? B가 A를. 이해 갔니? 그러면 A도 B를 얼마로 밀겠냐? 이게 A가 B를 미는 힘이지. 근데 여기 R자임 얼마 나오는 거야? 8. 그럼 반대로 얼마 있어야겠냐? 12가 있으니까 반대로 4N 있어야 되겠죠. 여기 반대로 이렇게.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C가 B를 미는 힘. 그러면 B도 C를 4로 밀겠지? 여기에 맞지? 이게 4N이잖아. 맞잖아.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힘이 이쪽에 있는데 요 AB 사이의 작용반작용은 뭐냐? 그럼 이렇게 가리면 돼. 가리면 요 두 R점의 합 12가 답이야. 그럼 B와 C 사이의 작용반작용 누구냐? 두 개를 다 가려. 요 R점이 답이야. 여기서 당겨. 장력 얼마냐? 얘 답이야. 여기서 여기 밀어. 가려. 요게 답이야.
이쪽도 밀어. 가려. 이기다. 3월에 와서 공부 하나도 못하는 가르치는 방법. 그래서 걔는 풀 때 이러고 다녀. 계속.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알았니? 자, 이제 여기로 가보자. 자, 매달린 물체 운동계라는 건 쟤처럼 외력을 준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있다고. 봐봐. 얘들아, B 몇 킬로? 3킬로. 그 정도를 연결해서 A를 매달아서 얘 몇 킬로? 2킬로. 이러고 문제를 내는 거야. 야, 모든 마찰이 무시되고 중력이 존재한다면 이 물체는 A 쪽으로 떨어지겠지, 운동계가. 그러면 너희들은 매달린 물체의 뭐가? 무게가 외력이라는 걸 꼭 기억해.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외력이야. 여기 누가 매달렸어? A가 매달렸잖아. 얘 무게 얼마나? mg. 이게 무게야. 20N. 이해 갔냐? 내가 얘기했잖아. F는 MA인데 공간상에서는 무조건 G가 10이라고. 그럼 얘 외력, 이 운동계의 외력은 몇 뉴턴이 되는 거야? F는 MA에서 20뉴턴이 되잖아. 질량은 5kg짜리고. 자, 가속도 얼마 더? 이렇게. 얘 갔어? 야, A R자면 얼마라고 해야 돼? 2kg 곱하기 얼마? 그래서 몇 뉴턴? 이런 식으로. 자, B R자면 3kg 곱하기 얼마? 똑같다고. 운동계는 가수가 동일하다고. 그래서 얘를 풀면 이 물체가 R자임이 8이 나오려면 잘 봐. 어쨌거나 얘는 운동광에 여기가 플러스 맞아? 얘는 이쪽이 플러스야. 이 둘은 속력의 크기 변화는 똑같겠지만 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는 같지 않아요. 왜? 얘는 방향이 이쪽이고 얘는 방향이 여기라. 알겠어요? 속도는 같지 않아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크기만 물어본다는 거지. 봐라. 8이 나오려면 이쪽으로 얼마의 힘이 있어줘야 된다? 이게 있어줘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왜? 얘한테는 이게 플러스야. 그럼 이게 플러스가 나온 거라고. 8이.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누가 당기는 거야? 7이 당기는 거지만 그걸 결론으로 풀면 B가 A를 당기는 거라고. 그럼 A도 B를 얼마로 당겨야 돼? 12로 당겨야 되겠지? A도 B를. 그래서 얘 R자임은 12인 거야. 아까. 이해 갔니? 이제 니들이 많이 틀리는 걸 보여줄게. 이거 한번 봐봐. 이게 벽이거든? 여기에 요렇게 물론 이거 정지 상태야. 용설 저울이거든 요거. 용설 저울은 중력을 측정하는 도구야. 늘어나는 길이로. 위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은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이야. 왜? 양쪽을 똑같이 평형이 될 수 있도록 추를 올리는 거잖아. 한쪽 방향에. 그럼 이쪽도 mg고 이쪽도 mg면 g가 약분돼서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위접시 저울은 양팔 저울과 함께 어디 가도 얘는 평형이야.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얘들은 용철 저울은 길이가 달라져.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에 가면 6분의 1로 줄어. 자, 여러분. 얘 아래로 얼마 받아요, 힘? 10N 받잖아. 저 용철 저울 눈금 얼마니? 얘들아, 이게 뭐래? 그게 얼마 해야 되냐?
10이죠. 10이라고 그냥 장력에 걸리는 장력 측정하는 장치야. 요 가운데 용철적으로 달리면 애들이 막 헤매. 이거 그냥 4야. 4가 써 있는 거라고 거기에. 알았어, 몰랐어. 이제 질문이야. 여기에 A라는 추가 걸렸고 B라는 추가 걸렸어. 잘 들어야 돼. 질량은 A하고 B가 같아. 됐냐? 얘들아, T1 여기 걸리는 장력, T2, T3 누가 커? 누가 제일 커? 야, 얘들은 양쪽으로 달려있으면 니네 명심해야 된다. 지금 보면 얘는 아래로 중력 받겠지. 얘도 아래로 중력 받아서 마치 방향이 같을 것 같지. 얘는 A 쪽으로 움직이면 노란색이 플러스고 B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고, B 쪽으로 움직이면 빨간색은 플러스고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라고 얘들 둘은. 그럼 봐, 얘들은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등속 운동 아니면 정지야. 요 힘 얼마 나와야 돼? 얘랑 같아야 돼요.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럼 여기도 어때요? 얘랑 같아야 돼요. 되니? 이 줄이 어디에 연결됐나 봐봐. 여기지? 어디로 연결됐나 봐봐. 여기지? 셋은 다 똑같아요. 알았니? 장력은 어느 줄에든 걸리는 힘이야. 만약에 여기다 내가 용철적으로 딱 놓으면 뭐야? 얘 중력이 여기다 걸리는 거야. 자, 실제 여기다 내가 이렇게 넣어봐. C가 있어. 질량이 되게 큰. 얘들이 정지면 얘 뭐하고 있겠냐? 정지지? 네. 그러면 요 파란색이 힘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이 힘도 있을 거 아니야, 파란색이. 또 얘도 요 파란색이 있으면 이쪽도 반작용 파란색이 있을 거 아니야. 똑같다니까, 장력이 그냥. 합력이 0이니까. 이러고 조심하라고. 예? 자, 요 문제를 바탕으로 여기로 갑니다. 자, 여러분, 모든 마찰 무시고요. 중력가속도 10이고요. 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A고요. B고요. A는 아래로 얼마의 힘이 있습니까? 20. 중력가속을 10으로 놓자고 약속했어요. 얘는 얼마의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놓고 씁니다. 여러분, 어디 방향으로 움직여요, 얘는? 비방향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수업 시간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거.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을 잡아라. 맞죠? 그때 가속도 방향은 비로소 운동에 도움을 주는지 방해라는지 나온다. 여러분, 이 노란색은 이 속도에 반대죠. 그래서 암묵적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얘는 일치죠. RCM 얼마예요? 10. 맞아요. RCM 10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10N은 전체 질량이 5kg가 되는 거고, 맞죠? A 얼마예요? 이러면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지. 야, 이렇게 되면 A는 몇 뉴턴? 4야, 4. 플러스 4. 여기로 얼마 있어요? 플러스 4야.
16. 에이, 그럼 마이너스 4지. 24. 16 더하기 마이너스 20도 못 해갖고 이제 이거 얼마? 다시 이쪽으로 얼마일 때 플러스 6이야. 이거라고. 힘의 크기는 같다고. 저출 탄성 여기 장력 얼마? 24. 그래 24라고. 그냥 작용 반작용이 24라. 만에 하나 이게 줄이잖아. 도를 해도 무시하잖아. 둘 다 48이거든. 두 힘 양쪽에 다 걸린다. 하나로 모이면. 근데 이 줄은 그냥 한 줄이잖아. 그래서 어디든 장력은 24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니네들 순서 차이지. 페이지 1, 2 거기 몇 쪽까지? 31쪽까지 스님이 한 게 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알았어? 거기 대표자료 분석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아. 그리고 34쪽 대표자료 잘 봐.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거니까 그거. 알았니? 네. 잘 봐야 돼 그거. 네. 그리고 자 우리 여기 등가속 조금만 나가고 끝낼게. 봐봐. 너희 숙제 잘 해오고. 자 이제 우리 이제 노골적으로 여기 들어가거든. 자 우리는 노골적으로 뭐 배우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거 배우겠다는 얘기다. 일정한 힘이다. 알았어? 여기서 잠시. 일정한 힘이 발생하면 관성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운동 방향 저 앞쪽이야. 일정한 힘을 받는 버스에 탄 너희들의 몸을 재현해봐. 뒤로 제껴지지? 그게 일정한 힘을 받고 일정한 가속도를 탄 너희들이야. 힘을 저쪽으로 받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니? 뒤로. 뒤로 넘어갔잖아.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있으면 관성력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 가서? 그래서 여러분 등가속이라는 표현은 뭐냐?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쟤니까. 그러다 보니 잘 봐요. 우리가 이러한 식을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를 유도화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유도할 수 있었다. 자 여기를 시간으로 놓고 얘를 속도로 놨을 때 등가속은 이게 처음 속이 되겠죠? 이걸 등가속이라 한다. 이런 거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여러분 쟤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맞아요? y는 ax 플러스 뭐였어요? y 제로였죠. 이거를 vt로 바꿔봐요. v는 가로치기 시간이잖아. at 플러스 뭐라고?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거 t1을 놓고 얘를 t로 놓고 얘를 v로 놓는다면 사실 이게 v0, v1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알았니? 얘는 이렇게 기본식이 쓴다고요. 이게 몇 번식이야? 1번식의 등가속도. 이게 직선의 방정식. 뭔지 알겠어? 자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 S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S 면적 두 뭐에? 평균 속도에 곱하기 시간을 해서 구한다 그랬어 내가. 기억나냐? 둘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시간 곱하면 나온다. 저걸 가지고 응용한 거야. 자, 두 번째 식은 이거야. 나중 속도를 모를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저 식에다가 S가 이렇게 구했대잖아. 여기다가 얘를 대입하면 된다고. 이걸
1번 공식을. 자, 대입을 해볼게. 2분의 AT 플러스 V0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걸 풀이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H제곱. 그럼 세 번째 공식은 뭐냐? 얘를 모를 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또 1번 공식 갖고 푸는 거야. 이거 T에 대해서 정리해봐. T는 어떻게 될까? A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넣어서 푸는 거야. 봐. S는 T는 자, 분모는 뭐가 되고 분자는 인수분해 공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겠지? 그럼 돌리면 이 AS는 이게 세 번째 공식. 이것이. 이게 등가속도 1, 2, 3번 공식. 알겠니? 자, 얘를 등가속 운동의 대표가 자율학하고 연직상방이거든? 그걸로 바꿔보자. 잘 봐라. 등가속도 운동이 첫 번째 공식 V는 AT 플러스 V0고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고 세 번째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이걸 자유낙하로 바꿔보잖아. 자유낙하에서는 조건이 있어. 처음 속도가 항상 뭐 해야 돼? 0이어야 돼. 떨어뜨리는 거니까. 두 번째, 가속도는 뭐 해야 되냐? 공간이니까 G여야 돼. G도 왜 플러스냐? 떨어지는 방향하고 같으니까. 중력 방향이. 그리고 면적 S 대신에 높이 하이트를 쓰자. H야. 그러면 1번 공식이 뭘로 바뀐다? V는 GT가 돼. V는 GT. 이게 자연학과 공식이야. 그 다음에 얘는 H는 V0T는 0이니까 2분의 1 GT 제곱의 공식이 이렇게 돼. 밑에는 EGH는 V 제곱이라는 얘기서. 됐어요? 자, 연직 상방 운동 찾아볼게요. 연직 상방이라는 건 누워서 침 뱉어봐. 정확히 침을 뱉었으면 니네 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기가 어려서 그렇지. 그지? 연직 상방은 어쨌든 V0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잡으면 안 되고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왜? 위로 던지는 거니까 힘은 아랫방향이잖아. 그리고 S는 여전히 H 하이트로 논다면 1번 공식은 V는 마이너스 GT 플러스 V0야. 그러니까 V0 플러스 V0 마이너스 GT가 맞아. 다음 H는 이렇게 돼.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2GH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마이너스 넘기잖아. 그럼 EGH는 요게 바뀌지. 요렇게. 자 지금 내가 막 바꿨는데 뭐 이해 가고 쓰고 있냐 지금? 안 가. 뭐 그냥 쓰니까 쓰는 거지 뭐 부쩍부쩍. 그래 그런 물리가 되면 안 돼. 물리는 어떤 운동이 딱 뜨잖아. 그래프가 눈에 탁 들어와야 돼. 자, 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래? 자, 봐봐.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자유낙하는 뭐냐? 이게 자유낙하다. V는 몇 T라고? 그럼 생각해봐. 2초 때 속도 얼마일까? 20이겠지.
이거 평균 속도 얼마니? 10, 곱하기 2 해봐. 20. 높이 20m. 이게 얼마나 빨리 풀리니 문제? 안 그래? 저 공식을 다 외워서 푸는 거 말고 그래프를 딱 그러니까 보이잖아. 자, 이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연직 상방운동이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준다고 그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면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알겠니? 결국 무슨 얘기냐? 요 지점이 뭐냐고? 최고로 높이 올라간 지점이야. 그냥 떨어지는 거 잘해. 속도 늘잖아. 이해 갔어? 연직 상방 자연악화 이런 운동들은 결국 그래프적인 해석이 안 되면 공식 못 까먹다 끝나. 다음 시간에 요 공식적인 유도 말고 그래프적인 해석까지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래프 전환 과정 잘 봐갖고 익숙하게 만들어 놔. 알았어요?